네. 일단 강의 계획서 먼저 보고 문제랑 해설도 총 3부입니다. 한번 문제 하나, 해설 하나 해서 강의 계획서 잠깐 봐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이제 저랑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은 당연히 수업만 하고, 그래서 올해 목요일이 휴식일인데 목요일부터 바로 시험을 좀 볼게요. 그죠? 왜냐면 전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험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금토 시험을 보고, 이제 새롭게 바뀐 게 있어요. 지금 테미스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다고 하고 해서 당일 채점, 당일 강평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분의 좀 복습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시 10분까지 시험 보시면 이제 1시에 수업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채점하고 시험 본 거 선택형이랑 사례 바로 채점을 할게요. 그러면 복습 시간이 주니까. 그럼 채점을 어떻게 하냐?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테미스에서 시험 본 건데 지금 테미스에서 민소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는 문제인데 해설을 한번 봐주세요. 해설 보시면 해설의 오른쪽에 채점 기준표처럼 다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바로 당일 채점하는 거죠. 채점해서 보면 메모에 채점 기준표를 다 줘서 제가 지금 테미스에서 지금 한 200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 역시 예비 변호사님들이라 채점이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0%는 본인이 채점한 거랑 제가 채점한 거랑 거의 점수가 오차가 없어요. 뿔마일 정도고, 이 15% 친구들이 너무 낮게 채점해요. 본인의 실력을 너무 낮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올리는 친구들이 있고, 극소수가 조금 높은데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3점 이상 제가 채점한 거랑 차이가 나면 그때는 조금 차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일단 복습 부담이 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육모 기간에 좀 오랜만에 휴식을 가졌어요. 제가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쉬는 적이 거의 없는데 변시 빼놓고 육모 기간에 일부러 좀 쉬면서 학생들하고도, 합격생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K2 합격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장 원하는 건 네가 대신 공부해 주는 거래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 내일 시험 공부할 걸 같이 공부해 주면 이제 수업 마치고 저녁에 공부할 때 훨씬 부담이 적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소의 제 책이 좀 얇거든요. 얇아서 이걸로 수업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책 보면 민소법의 감. 그래서 이게 이론편은 더 짧고 뒤에는 판례편이 문제라 가지고, 그래서 이론편 해봤자 이거 페이지 수가 한 280페이지 밖에 안 돼요. 이론편 해봤자 이게. 그래서 요 책으로 내일 시험 공부할 걸 제가 수험생이다 생각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같이 공부하고 이론편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선택형은 다 볼 필요는 없고 좀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제가 선별해서 몇 문제씩 그렇게 보고, 다음 사례형도 다 풀 수는 없지만 혼자 풀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1순환 때 미리 조금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2순환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학습만 해도 되지만 이제 1순환 때부터 회독수를 좀 돌려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했을 때 일단 학습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 변호사님이 1년 내내 민사만 하니까 너야 쉽겠지만 우리처럼 공법도 해야 되고 형법도 해야 되고 하면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어렵다. 그러니까 좀 개념도 같이 좀 하고 선택도 하는 말이 보면 알잖아 그러더라고요. 보면 알긴 알지. 그래서 혼자 못 푸는 문제들 있어요. 선택해서 당연히 뭐 봐서 읽히는 문제는 같이 볼 필요가 없지만 혼자 풀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기출이건 뭐이건 선별해서 조금 같이 풀고, 사례도 혼자 해서 풀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맡기고, 그죠? 네, 혼자 못 푸는 사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터치를 해야 이순환 때 돌릴 때 훨씬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1시부터 한 4시까지 같이 학습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날씨도 더운데 조금 쉬었다가 밥 먹고 저녁 때 와서 내일 아침 시험 보는 게 부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향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공부 시스템으로 좀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강의 계획서 잠깐
바로 볼게요. 이제 강의 내용 보면 시험은 9시부터 10시 10분. 지금과 동일해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고정이에요. 이제 10시 10분이고, 선택형도 10문제 고정이고, 사례도 50점 고정으로 내겠습니다. 또 사례는 그렇다고 너무 기출만 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1대1 비중을 조금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출에선 반드시 25점에서 30점 내고, 그렇다고 또 최신 판례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매운맛도 봐야지. 그래서 한 20점 정도에서 25점 사이로는. 그래서 지금 철저히, 지금 테미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도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문제의 차등은 없이 하겠어요. 뭐 여기를 문제를 쉽게 낸다거나 그런 건 저한테 있을 수 없어요. 문제는 똑같이 내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상관없게. 그래서 감 이론 판례편을 최대한 많이 볼게요. 그렇다고 뭐 줄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굵직굵직한 개념들 위주로 보되, 또 대신에 조금 상세하게 봐야 될 부분은 강약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혼자 저녁에 공부할 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시간을 세이브 하겠다, 이게죠. 그래서 저랑 같이 보내는 한 2시간 반, 3시간 덕분에 저녁에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세이브 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내일 아침 시험 보는 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택형도 기출 모의편인데 다 볼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보기 어려운 문제, 사례집도 혼자 보기 어려운 문제 위주로 선별해서 볼게요. 1순환 때는. 기록형도 보면 민사소송법이 기록형이 출제되는 건 사실 크게 3개밖에 없어요. 소멸시효 중단될 때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문제에서 피고 고를 때, 사망했을 때 문제,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거죠. 기판령 문제 나왔을 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풀어볼게요. 그래서 시험으로 기록형을 하진 않을게요. 기록형은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좀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1순환은 1순환 취지에 맞게 개념편과 이론편과 판례편으로 학습을 하고, 선택형은 선별적, 사례형도 선별적, 기록형은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겠다. 사례형은 2순환 때 집중적으로 풀 거예요. 컴팩트 사례집. 하지만 그 전에 어려운 문제들은 미리 조금 같이 맛을 좀 보자. 그래서 당일 시험이 끝나면 1시 딱 하면 같이 바로 자가 채점하고 강평할 겁니다.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점 답안지 제출하면 제가 바로 저녁에 또 밤새 같이 채점해서 다음날 성적은 다음날 공시하는 거, 최고 답안, 그리고 중간 답안도 같이 제공할 거예요. 중간 답안이 뭐냐면 이제 코멘트를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가 채점 하다 보면 오늘도 저기는 조금 모수가 많으니까 한 중간 답안 2개 정도 골랐는데, 잘 쓴 자가 채점이 뭐냐고 보니까 일단 최고 답안은 사실 별로 쓸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좀 더 쓰고, 한 중간 정도 성적 되는 친구들이 내용 정리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용을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로직, 논리 구조 있잖아요. 그 흐름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유하면 좋으니까, 제 경험상도 저도 이제 연식의 앞자릿수가 2에서 3으로 바꾸고 그러면 암기보단 이해가 좀 더 좋아져요. 20대 초중반 때는 몰라도 외우는 걸 잘했거든요. 30대부터는 나름 이제 생각이 많다 보니까 모르면 잘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의 흐름이 훨씬 더 기억의 서포팅 포인트가 돼서 내가 어려운 문제라니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논리 흐름대로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좋은 답안들이 있으면 같이 중간 답안, 예시 답안으로 한 2개 정도 샘플로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살펴보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 당일 오전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 이제 채점도 하시고, 뭐 쓰시기도 하고, 다음 이제 주교재를 활용해서 내용 학습하고 내일 있을 시험 문제의 선택형, 사례형을 함께 대비한다. 그래서 1순환의 목표는 기출 및 중요 내용을 저랑 함께 완전 학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콤팩트하면서 꼼꼼하면서 컴팩트한 수업이 되도록 할게요. 선택형은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 위주로 보고, 사례도 중요 빈출 쟁점은 같이 터치를 하고, 기출된 문제는 그냥 수업 시간에 풀겠습니다. 시험을 별도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뒤에 학습 예시사항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 널널하진 않아요. 특히 사례집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치 친구들이랑 상담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공부하냐고 보니까 이게 진도에 맞게 공부하면 다 못해서 자기는 그냥 N빵 한다고 하더라고요. N빵. 그래서 제 책이 가령 한 600페이지면 그거를 10등분 해가지고 그냥 진도에 상관없이 자기는 60페이지씩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민소가 제 잘못이 아니라 출제 비중이 후반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몇 장 안 된대 이렇게 만만히 보다가
갑자기 이제 기판용 나오고 병합 나오고 주관적 병합 나오면 뒤지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우리 민총의 신입식처럼 또 민사소송의 관할이 좀 강해요. 왜냐면 관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다들 초심으로 그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일단 물론 진도에 맞게 이 사례집 그 페이지를 분배하긴 했으나 여러분이 그래도 힘들지만 요일순환 때 사례집을 최대한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냥 10분의 1 등분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그 공부량의 루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나 하니까 이거 10회 다 볼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례집을 차라리 뭐 홀수만 보고 이순환 때 짝수를 본다든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팁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K2 경험이 많잖아요. 처음에 너무 막 과하게 하면 한 중간쯤 가면 뒤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부의 그 루틴의 양을 좀 미리 정해두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래야 하루하루 뿌듯하거든. 내가 이 정도 채워서 루틴을 했고, 못 채운 건 어떻게 하면 돼? 이순환이 있잖아. 이순환이 지나면 뭐가 있어? 삼순환이 있잖아. 삼순환이 있어. 삼순환이 지나면 뭐가 있어? 12월 달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마음으로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고. 괜히 너무 처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완벽주의 성향들 학창 시절에 또 날렸기 때문에, 그죠? 완벽할 바에야 자기는 공부하지 않겠다. 이게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부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들 불완전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끝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순한테 잡는 책은 최소 3에서 5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사실 지금 이제 벌써 7월 달이잖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남은 건 아니지만 한 번밖에 못 볼 책이라면 사실 안 잡는 게 맞아요. 냉정히. 왜냐하면 사람이 뇌에서 각인이 돼서 시험장에서 현출을 하려면 3, 4, 5 요기거든요. 3에서 4 넘어갈 때, 요때 가장 기억이 선명해요. 그래서 4에서 5 넘어갈 때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잡는 책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민소 그 정도 양이면, 여러분 역량이면 충분히 3에서 5회독 사이를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학습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잠깐 진도 한번 봐주시면, 그래서 시험은 목금토 보고 월화수 보고 금토 이렇게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금토 보시고 시험 날짜 체크해 두세요. 7월 17일 보고 18일 보고 19일 보고 다음 21일, 22일, 23일 보고 24일만 쉴 겁니다. 목요일 하루 쉬고 25, 26까지 시험 볼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당일 채점하고 그 다음날 최고 답안이랑 중간 답안 보면서 조금 리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2번 푸는 거예요. 문제를 저랑 같이. 당일날 보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2번 보니까 기억도 오래가고 학습 부담, 복습 부담도 줄어드니까 자기 공부할 시간이 늘어서 확실히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다. 그래서 순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 당사자, 소송 절차 1, 소송 절차 2, 소송 종료 1, 2, 3, 병합소송 1, 2, 불복조차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양이 적을 땐 조금 일찍 끝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사례라든지 선택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채점 기준표, 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메모를 통해 상세하게 채점 기준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채점을 하면 거의 뭐 채점 잘 하시더라고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거의 뿔마 1 정도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2번 정도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채점이 밀린 적은 없어요. 테미스에서도 300장 채점해도 올해도 한 번도 밀리진 않았어요. 거의 했기 때문에 자기 성적과 위치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를 합시다. 너무 더우니까 저녁 맛있게 드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